여러분, 꿈속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꿈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7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거울 속에 낯선 존재가 나타나거나 이상한 모습이 비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체불명의 문을 열지 마세요. 그 문은 저승이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이름을 묻거나 내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꿈속 존재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넷째, 죽은 사람의 손을 절대 잡지 마세요. 그 손을 잡는 순간 혼이 데려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늘로 떠오르거나 구름 위를 걷지 마세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째, 자신의 시체를 보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는 정체성 상실이나 큰 위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이건 꿈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꿈의 균형이 무너지고 공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꿈속의 문을 연 후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종 전 그의 일기장 기록 내용으로는 꿈에서 자꾸 어두운 문을 보았고 어떤 꿈에서는 그 문을 열었는데 끝없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주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 가족에게 나 곧 너머로 넘어갈 것 같아 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 후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꿈에 관련된 중국 길림 장백산 기슭에서 벌어진 기묘하고도 미스터리한 실제 살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2008년 6월 산나물을 캐던 농부 장융정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이웃 류샤오린이 장작더미 아래에서 피 묻은 셔츠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어디서도 장융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융청의 여동생 장옌이 경찰에 나타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오빠가 나타나서 철길 옆 부드러운 모래밭에 묻혔다고 알려줬어요. 고인이 꿈에 나타나 시신이 묻힌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었다니. 평범한 사람들조차 어이가 없었을 텐데 경험 많은 경찰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장옌이 오빠를 너무 그리워서 밤에 꿈을 꿨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경찰은 그 꿈을 따라 수색했고 정말로 그곳에서 장융정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몸에는 12군데가 넘는 자상이 있었고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장융정의 인맥과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는 사건의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융청이 실종되기 전날 밤 그는 이웃인 류샤오린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류샤오린은 장융청의 이웃일 뿐만 아니라 장융청과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이기도 했고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통해 류샤오린과 장융청이 연인관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류샤오린의 남편은 1년 내내 집을 비웠기 때문에 장융청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점차 불륜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장융청의 피 묻은 셔츠도 류샤오린 집 장작더미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류샤오린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장융청은 키 182cm에 몸무게 100kg이 넘습니다. 여성인 류샤오린이 그를 직접 옮겨 2m 깊이의 구덩이를 파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류샤오린은 혐의를 벗었지만 처음에는 장융청과의 관계를 숨기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질문에도 자주 답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녀가 비정상적이며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류샤오린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구다하이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 류샤오린과 장융청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원한에 사로잡혀 장융청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더욱이 구다하이는 1년 내내 철도에서 일하는 철도 보수공이었고 시신은 철도 옆에 묻혔습니다. 구다하이는 주로 혼자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일 밤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구다하이를 의심한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류샤오린 또한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류샤오린에 따르면 구다하이는 캐비닛에 칼 두 자루를 숨겨두었는데 장윤청이 살해된 후 그 칼 두 자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류샤오린은 남편 구다하이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신문을 받을 때마다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구다하이에게 다시 용의자 딱지가 붙었습니다. 구다하이가 살인범일까요? 구다하이는 아내와 장윤청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청이 살해된 후 칼을 숨긴 이유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의 집에 칼을 숨겼습니다. 검사 결과 칼은 정말 멀쩡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윤청이 살해당했고 그의 여동생 장인, 그의 연인 류샤오린, 그리고 류샤오린의 남편 구다하이는 모두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또 있을까요? 범행 당일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주민 한 명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고 이 단서 덕분에 결국 진범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 한지강이라는 남자를 언급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한지강은 모래를 운반하는 명목으로 가족의 손수레를 빌렸습니다. 한지강이 손수레를 돌려주자 손수레는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었습니다. 수레를 사용한 후 깨끗이 닦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밤에 모래를 운반하기 위해 수레를 빌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여겨져 경찰이 한지강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레를 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 수레 바닥에서 약간의 피가 발견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윤청의 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윤청이 살해된 후 한지강 또한 고향으로 도망치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지강은 왜 장윤청을 죽였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지강은 류샤오린과도 불륜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류샤오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지강과 류샤오린이 사귀게 된 후 류샤오린에 대한 한지강의 소유욕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류샤오린의 남편 구다하이가 집에 있을 때조차 한지강이 대놓고 찾아와 류샤오린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후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반대로 류샤오린과 장윤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한지강은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8년 6월 11일 밤 장윤청이 류샤오린의 집에서 나오자 한지강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지강은 뛰쳐나와 장윤청의 등을 수십 번 찔러 죽인 후 그의 시신을 들판에 묻었습니다. 이 몽상살인 사건은 한지강의 체포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류샤오린과 그녀의 남편 구다하이는 마을을 떠났고 그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장옌이 꾼 꿈입니다. 죽은 오빠가 어떻게 꿈속에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꿈을 통해 오빠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았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꿈의 단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 밤 신비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꿈은 현실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장면들로 우리를 이끕니다. 때로는 꿈이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예언자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꿈속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미묘한 연결고리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몸서리치게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이들은 꿈을 단지 내가 낮 동안 쌓인 기억을 뒤섞어 만든 환상이라고 여기지만 또 다른 이들은 꿈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평행세계에서 실제로 겪는 경험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은 이 신비로운 현상의 실체를 완벽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꿈의 세계는 아직도 깊고 어두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꿈속에서 쉬는 절대 싸지 마세요. 끝.